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의 실수와 몇 번의 실패를 하셨나요? 저도 사람인지라 오늘 아침부터 작은 실수들의 연발이었는데요. 매주 화요일 이 시간만큼은 실패해도 실수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과학도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발전했으니까요. 이혜리 기자, 오늘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좀 발음 꼬이면 어때요? 조금 버벅이면 어때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로 인도할 YTN 사이언스의 이혜리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안녕하세요, 이혜리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제 2주 만에 저희가 지금 또 만났는데 네. 아니, 오늘 뭔가 느낌이 달라요. 네, 사실 휴가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기분이 좀 뭔가 설레는 게 있어요. 휴가 어디로 가세요? 네,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가기로 했는데 네.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살이 잘 안 빠지네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딱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느낌이네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진짜로 조금 재수없는 말이긴 한데 예전에는 살이 잘 빠졌어요. 이게 며칠 굶으면 원상태로 돌아오고 이랬는데 네. 정말 이 나이살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이게 잘 안 빠지고 특히 이 중부지방 쪽의 살이 정말 쉽게 안 빠지더라고요. 네, 너무 공감돼요. 그쵸. 네. 옛날에는 좀 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는데 체질도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니까요. 아니, 진짜 나이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이게 저희 지금 저희보다 훨씬 연세 많으신 청취자분들 앞에서 저희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저는 이 기자가 방금 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좀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보니까 그런 체질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과학 분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한데 이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과학 쪽에선 좀 핫한 소위 말해서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연구가 이제 워낙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 얘기를 하는 건데 전 제일 먼저 유산균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은 장 속에 사는 수많은 미생물 가운데서 우리 몸에 좀 유익한 작용을 하는 그런 균을 말하는데요. 참고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을 좀 혼용하시는 분들,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인체에 이로운 미생물을 좀 통칭하는 말이고 그래서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안에 이제 유산균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우리 장 속에는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해서 100종류 이상, 약 100조 마리의 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내 미생물이 바로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살 안 찌는 체질을 이 미생물이 결정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뭔가 좀 비만인 사람과 마른 사람은 장내 미생물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예일대 이런 굴재 대학에서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 특히나 비만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있어요. 미국은 워낙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예일대 연구팀이 뚱뚱한 쥐에서 발견된 장내 미생물을 날씬한 쥐에 주입을 하고 기존처럼 똑같이 먹이를 줘봤어요. 네. 그랬더니 날씬한 쥐가 며칠 만에 살이 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사람이었다면 살찐 사람에서 발견된 장내 미생물을 마른 사람한테 주면 살이 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어떤 특정한 장내 미생물을 가졌다라고 하면 살이 더 많이 찌고 더 잘 찌는 체질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뚱뚱한 쥐 장 속에 있던 미생물이 살이 찌도록 유도를 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장내 미생물이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물질을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물질이 우리 뇌에 살을 찌우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호를 주는 미생물이 장 속에 많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찌게 되는 거겠죠.
왠지 좀 무섭고 어떻게 이렇게 이 미생물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뇌까지 뭔가 신호를 전달하니까 우습게 보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는 건강한 사람, 예를 들면 뭐 특별한 질환도 없고 살이 찌지도 않은 그런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질병이 있거나 비만한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뭐 그런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체질을 바꾸는 네. 뭐 그런 연구인데요. 이게 뭐 잠시 지금 사실 식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미국에는 대변은행이 있어요. 중요하죠. 네, 이 대변은행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대변을 기증을 받고요. 이렇게 기증받은 대변에서 건강한 미생물을 선별해내고 이런 미생물이 부족해서 뭐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덩 얘기를 하면은 웃음부터 나오는 분들이 참 많은데 뭔가 어쨌든 질병 치료에 쓰인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만큼 이제 연구적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제 뱃속의 장내 미생물은 월급 도둑인가 봐요. 얘들아 일 좀 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살을 찌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3773 청취자님이 중부지방살이 안 빠져라고 혜리 기자님 얘기한 게 저랑 등산 한번 갑시다. 살이 잘 빠집니다라고 그래요? 또 등산 고려해봐야겠네. 등산 러브콜을 보내주셨는데 각자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장 건강이 전반적으로 우리 몸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인 건 거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뭐 비만뿐만이 아니라요. 이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계속 입증되고 있어요. 뭐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질환이 장내 미생물에 의한 것이다라는 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파킨슨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변이 단백질이 네. 장에서 신경을 타고 뇌까지 올라온다라는 사실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연구팀은 이제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인데요. 변이가 나타난 단백질을 쥐의 장에다 일단 주입을 한 뒤에 몇 달 후에 쥐의 뇌 조직을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단백질이 뇌 전체로 퍼져나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원래 이 파킨슨병이 장에서 유래한다라는 가설이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뇌와 장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주장이었거든요. 네. 꾸준히 이렇게 제기됐던 주장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죠. 연구팀은 장 속에 있던 이 단백질이 어떻게 뇌까지 올라갔는지 그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연관돼 있다고, 그러니까 참 약간 의아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우리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거나 어디에 집중해서 몰두하면 갑자기 배고파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그거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아니면 그냥 배가 고픈 거 아닐까요? 그런가 보다요. 뭐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뭔가 이 장 건강을 특별히 좀 신경을 더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장 하면 또 식습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겠죠? 맞아요. 우리 장 속에 아까 제가 100조 마리 정도의 균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인체에 이로움을 주는 유익균이 있고 해를 끼치는 유해균의 비율이거든요. 유해균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적거나 네. 유해균이 더 많이 있다면 장내 균형이 깨져서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균형을 깨는 게 뭐 기름진 음식,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장 속 건강 지키기 위해서 식습관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섬유질이나 이런 거 많은 거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요즘에는 프로바이오틱스 들어있다고 하는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들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어느 정도는 도움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이 다 달라요. 종류도 다르고 비율도 달라요. 심지어는
심지어는 민족별로, 그러니까 한국인에서만 나타나는, 자주 나타나는 미생물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결국 어떤 유익균이 부족하고 필요한 건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가운데서도 특별히 좀 효과를 보는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제품을 잘 찾아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한테 효과 있다고 해서 나한테도 효과가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요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또 인체 신비를 또 한 번 느낍니다. 저 지금 너무 궁금한 게 과연 제 장 속에는 그 비만을 유발하는 이 미생물이 있을지 막 너무 궁금하고 있다면 뭔가 바꾸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달 이야기 해볼게요. 네. 올해가 이제 인류가 달에 착륙한 지 딱 50년 된 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기념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인류가 달에 처음으로 착륙했을 때, 그러면서 그 이후 여러 차례 이제 달에 착륙을 했을 때 달에서 가져온 토양 샘플하고 월석,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달에 있던 돌, 네. 이렇게 가져온 것들, 이런 샘플들에 대해서 일부 미국 내 9개 연구팀의 연구용으로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에 착륙했을 때 이런 샘플들을 좀 챙겨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50년 동안 공개를 안 하고 숨겨뒀었던 거예요? 네, 샘플 일단 대다수는 현재 미국 존슨 우주센터 달 샘플 연구실에 보관이 돼 있는데요. 최초로 인류가 달에 발을 내딛었던 아폴로 11호부터 아폴로 17호까지 중간에 돌아온 아폴로 13호를 제외하고 네. 6차례 달 착륙을 통해서 확보한 샘플 382kg 정도 해당하는 이 샘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관이 돼 있는 건데 네. 이제 이것 중에 일부를 이제 연구팀에 일부 공개를 하겠다, 제공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아니 샘플에서 저는 화장품 샘플 정도 아주 작은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네요. 382kg이면. 네, 생각보다 많죠.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했을 때 그때 성공했던 이제 아폴로 11호 그 당시에는 월석과 토양 샘플 48점 약 한 22kg 정도만 수거를 했어요. 닐 암스트롱 선장을 비롯해서 우주인들이 달에 활동한 시간이 당시에 이제 한 2시간 31분 40초,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인데요. 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우주인의 위험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달에 있던 체류 시간도 최대한 좀 줄였고, 그랬는데 이제 이후에 점차 체류 시간을 늘리면서 월석이나 토양 샘플을 많이 가져올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토양 샘플, 뭐 월석 샘플 이런 것들은 아폴로 15호에서 17호 우주인들이 수집한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또 궁금하네요. 언제 이제 수집한 거냐에 따라서 뭔가 다를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달도 뭔가 그걸 연구하면 변화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도 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사실 50년 동안 이렇게 한 곳에 보관을 하면서 변하지 않게 한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월석과 토양 샘플은 달에서부터 일단 진공 상태로 들여와서 전혀 지구 대기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쭉 보관이 돼 있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아예 냉동을 하기도 했고 혹은 뭐 질소나 헬륨 가스를 채워서 보관이 되는 그런 샘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관된 월석과 토양 샘플이 연구진들에게 나눠지게 되면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물질이 뭐 어떤 성분으로 돼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뭐 달의 지표나 대기에 대한 연구가 또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이 물질 자체가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자원이잖아요. 지구에서 없는 이 물질을 잘 분석을 해서 인류에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네.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류가 달에 간 지가 이제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이제 분석 기술도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이 발전된 분석 기술을 통해서 월석이나 토양 샘플을 분석을 하게 되면 우주의 비밀이 더 많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 기복이님께서 달에 간 지 벌써 50년이라는데 여전히 달은 너무 멀고 과학보다는 신비에 가까운 존재인 것 같아요.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돌덩이인데 나누어진 월석이 좀 더 가까운 달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런 또 네. 바람을 보내주셨는데 네.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쵸? 연구하다 보면은. 그럼요. 아무래도, 가깝게 비밀을 더 밝혀낼 수 있겠죠. 이웃사촌은 됐고 펜팔 정도 하는 사이 그 정도로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희령님께서 늘 좋은 정보 감사해요. 이 기자님 휴가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또 아유, 인사 네. 건네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미라님이 늘 지적인 이혜리 기자님 너무 예쁘신데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요. 다이어트 좀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유산균 필히 섭취하겠습니다. 사이언스뿐 아니라 의학적인 부분까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 인사까지 주셨어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이야기 이 미생물, 장의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는데 뭔가 오늘 얘기했던 이 장 미생물 얘기가 사실 우리 건강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들여다볼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네. 가깝지만 먼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우주의 달과도 비슷한 느낌 좀 들긴 한데. 네. 그런 비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장도 그렇고 인체에서는 뇌가 대표적으로 아주 많은 신경세포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이 가운데 단 몇 %밖에 연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뇌를 혹자는 뭐 작은 우주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인체의 신비, 뭐 무한한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또 이 월석이나 달의 토양으로 어떤 또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또 우리 이혜리 기자가 전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또 코너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또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강수지, 시간 속의 향기. 다시는 또 다른 슬픔이라